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겠죠? 구정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곧 정월 대보름이 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통 달력이 흔히 음력 달력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전통 달력은 완전한 양력도 아니고 완전한 음력도 아니고 양력과 음력을 절충한 태음태양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력을 태양력이라고 하고 음력을 태음력이라고 하죠. 진정한 태음력은 이슬람교의 달력이 진정한 태음력입니다. 전통 달력은 그런 진정한 태음력과 어떻게 다르냐? 전통 달력에는 절기를 상당히 중요시 했습니다. 우리 사주 명식을 뽑을 때도 절기를 기준으로 하죠. 절기가 바로 양력이거든요. 절기를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는데 절기는 철저한 양력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이 양력이다, 그 외의 달력은 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력 이전에 절기에 의한 달력이 먼저 생기고 이 양력을 어떻게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추고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탄생한 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태양의 고도를 반영하고 계절의 변화를 반영한 과학적 의미를 가진 태양력은 유일하게 절기력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절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기 표죠. 이 24절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1년을 12개의 달로 나눕니다. 전 세계 모든 그 문화권에서 1년은 전부 12개월이죠. 어떻게 이런 일치가 있을 수 있느냐?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12개의 달로 나눈 이유는 달이 1년에 보름달이 12번을 뜨고 초승달도 12번을 뜨고 금음달도 12번을 뜨고 상현달도 12번을 뜨고 모든 모양의 달이 거의 12번을 뜨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12개의 달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한자로 보면 하늘의 달도 달을 짜고 달력의 달도 달을 짜죠. 이건 달을 기준으로 달을 정했기 때문에 달을 짜인 겁니다. 영어로도 어떻게 됩니까? moon과 month. month는 moon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1년은 12개의 달로 나누는데 이 24절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절기는 24개니까 2개의 절기씩 하나의 달로 정한 겁니다. 절기 도표에서 보면 같은 높이에 있는 절기, 예를 들면 춘분과 추분은 높이가 같죠. 입춘과 입동도 높이가 같죠. 이렇게 높이가 같은 절기는 태양의 고도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기도에서 보면 동지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하지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춘분과 추분은 정확하게 하지 때 태양의 고도와 동지 때 태양의 고도의 딱 중간에 태양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는 1년 중 태양의 고도뿐만 아니라 태양의 길이도, 즉 낮의 길이도 가장 긴 날이 되고 동지는 태양의 고도도 가장 낮고 낮의 길이도 가장 짧은 날이 됩니다. 그리고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완전히
똑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춘을 1년의 시작으로 보면 됩니다. 무조건 이 태양暦에서는 입춘을 1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절기씩. 자, 입춘부터 입춘을 1번의 절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번호를 붙여 나가면 홀수 번째 오는 절기. 자,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경칩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절기가 청명이죠. 이렇게 홀수 번째 있는 절기들이 전부 한 달의 시작이다. 여기 표에 보면 12지가 나와 있죠. 이게 각 달의 이름입니다. 입춘부터 경칩까지가 인월입니다. 그리고 경칩부터 청명까지가 묘월입니다. 자, 청명부터 입하까지가 진월입니다. 이렇게 붙여 나가면 되는데 개념이 인월은 1월, 묘월은 2월, 진월은 3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월이 11월, 축월이 12월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서 태음력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1년은 365.24 그리고 그러면 이건 태양력이죠. 태양력은 자 실제로 입춘부터 다음 입춘까지 계산을 하면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은 자, 한 달은 상망월 즉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 혹은 사에서 사까지. 자, 잠시 그림을 보시면 달의 공전주기가 나와 있죠. 달이 그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으면 안 보이죠. 여기를 사기라고 하고 그 반대쪽에 있으면 보름달이 되죠. 이걸 망이라고 합니다. 즉 사에서 사까지 이것이 한 달 혹은 망에서 망까지 이것이 한 달인데 한 달은 거의 29.53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음력달에서 한 달은 29일 혹은 30일이 됩니다. 여기서 이 음력 달력의 29.53일이 12번이 되면 354.36일이 되죠. 365.2421과 354.36일 거의 약 11일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오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음력 달력을 어떻게 정하느냐? 음력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보름달이 12번, 삭도 12번이겠죠? 입춘 근처에 삭이 될 때, 그때가 무조건 1월 1일이 됩니다. 그럼 입춘 근처는 어떻게 찾느냐? 자, 입춘 바로 앞에 저기가 뭡니까? 대한이죠. 입춘 바로 뒤에 저기가 우수죠. 대한과 우수 사이에 와야 됩니다. 무조건 대한과 우수 사이에 와야 되고 대한보다 앞으로 가거나 우수보다 더 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1월 1일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입춘의 의미로 1월 1일을 정하는데 그것은 대한과 우수 사이에 있어야 된다. 대한 바로 다음 날 혹은 우수 바로 전날 이런 날은 됩니다. 대한이 언제입니까? 약 1월 20일 정도 되죠. 그런데 뭐 1월 18일 정도에 삭이 되었다. 이거 1월 1일로 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수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대한과 우수 사이에 삭이 될 때가 1월 1일, 2월 1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칩의 의미죠. 그래서 무조건 우수와 춘분 사이에 와야 됩니다. 넓은 의미의 절기는 24개의 절기를 모두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절기는 홀수 번지의 절기만을 의미하는데 홀수 번지의 절기를 다른 말로 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짝수 번지의 절기, 우수, 춘분, 고구 이런 절기 있죠? 대한도 마찬가지죠. 춘분, 하지, 추분, 동지는 모두 짝수 번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 모두 중기라고 합니다. 중기라고 하는 이유는 양력으로 보면 그 달의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중기입니다. 중기는 보름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정리하면 초기는 1일의 의미, 중기는 15일의 의미를 가진다. 이제 곧 정월 대보름이죠. 자, 정월 대보름은 어떻게 정하느냐? 1월 1일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정월 대보름. 우수가 1월 15일의 의미죠. 그래서 우수 근처에 있는 보름을 찾으면 되는데, 우수 근처니까 입춘과 경칩 사이에 오는 보름은 정월 대보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력 8월 15일이죠. 음력 8월 15일은 추분의 의미입니다. 추분의 의미이기 때문에 추분 근처에 오는 보름날이 추석이 되는데, 즉 한가위가 되는데, 이거 역시 백로와 할로 사이에 보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음력 달력이 정해지죠. 그런데 양력과 음력은 약 11일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 오차가 누적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1년이 13개월이 되어야 되는 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교 달력처럼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실제 나이보다 2살을 더 먹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달력에서 이런 오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뭐냐? 그것이 윤달입니다. 윤달은 어떻게 되느냐? 1년에 약 11일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약 3번 정도의 한 3년 정도 오차가 누적이 되면 3년이 좀 안 돼야 되겠죠. 3년이 되면 33일이 되어버리니까 3년이 좀 안 돼야 되겠죠. 이렇게 약 3년 가까이 음력 달력이 누적이 되면 한 달 정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그때 윤년을 집어넣는데 이 윤년의 주기가 19년에 7번이 됩니다. 19년에 7번이니까 약 2.71년 만에 한 번. 2.71년이면 거의 3년 가까이 되죠. 이 정도 주기꼴로 윤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윤년은 어떻게 정하느냐? 다시 한번 절기도를 볼게요. 절기도를 보면 중기는 각 달의 한가운데 있는 절기죠. 중기가 모든 달의 주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인월의 주인은 우수입니다. 묘월의 대주인은 춘분, 진월의 주인은 고구.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각 달의 주인인데 음력 달력에서도 얘들이 주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력 달력에서 1월의 주인은 우수, 2월의 주인은 춘분, 3월의 주인은 고구. 그러면 11월의 주인이 뭡니까? 동지죠. 12월의 주인이 대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력 달력에 11월을 뭐라고 합니까? 동짓달이라 하죠. 동짓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11월의 주인이 동지이기 때문에 동짓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중기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달이 한번 발생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2025년 음력 6월이 윤달이 있었습니다. 음력 6월이 대서가 지나서 끝났는데, 대서가 미월의 주인이죠. 그러면 음력 6월의 주인이죠. 음력 6월이 대서가 지나서 끝났습니다. 대서를 지나서 끝났기 때문에 6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이 대서가 지나서 시작이 됐는데 처서보다 하루 전날 끝났습니다. 처서는 신월, 즉 음력 7월의 주인이죠. 그래서 처서날 시작되는 달이 음력 7월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음력 6월도 대서를 포함했고 음력 7월도 처서를 포함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생긴 29일간의 한 달은 대서도 포함하지 않고 처서도 포함하지 않죠. 즉, 이 달은 주인이 없습니다. 빈집입니다. 이런 달이 윤달이 됩니다. 이렇게 윤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윤달의 주기가 약 2.71년 만에 한 번씩 오더라 하는 겁니다. 서양의 달력에 블루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푸른 달이다 하는 의미인데,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면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양력 달력입니다. 양력 달력상으로 보름달이 2번을 뜨면 블루문이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레고리력으로 블루문을 찾아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절기력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실제로 2025년 신월, 즉 입추부터 백로 사이의 신월, 이 달에 보름달이 2번 뜹니다. 여기에 블루문이 발생하죠. 블루문의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음력 달력의 윤달의 주기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즉 19년에 7번이고 약 2.71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력 달력으로 윤달이 발생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2025년 대서와 처서 사이에 음력 윤달이 생겼죠. 그리고 입추와 백로 사이에 블루문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윤달의 주기와 블루문의 주기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헷갈리기 쉬운 달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